시판 챗 GPT를 결국 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하하. 이게 과연 중국 밖에서의 시장에서도 사용자를 유입하는데 메리트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그걸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을 책임져 주실 직진 본능의 두 분이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여러 정치 이슈 가운데 장 소장 뭐가 제일 눈에 띕니까? 세 가지였는데요. 국힘 전대, 그리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그리고 짧았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과 사의와 그리고 취소 논란. 이렇게 세 가지 꼽아봤습니다. 예, 배 소장도 똑같죠? 저도 똑같은데 가까이는 바로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터졌던 이 정순신,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사의 이 표명인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적나라하게 불거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사의 표명이라고 그랬지만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가 아니라 임명 취소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명이 일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기가. 근데 그 전에 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취임하기 전 단계에서 임명을 아예 취소한 거다. 내정 취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뭐 파장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거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아니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저럴까 하는 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별 차이도 없는 그 차이까지도 감안한 표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물망에 오르던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다들 지원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 정순신 변호사는 몇 달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얘기는 이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몇 달 전부터 내정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건데 결론을 내려놓은 거죠. 뭐 너 해. 그런데 뭐 사의 표명이면 어떻고 임명 취소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접근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좀 최소화하는 시도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더 글로리 현상이라고 그래서 학교 폭력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자꾸 뭐 서울대법대 검사 이렇게 고집하다가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야라는데 이게 이뿐만 아닙니다. 예탁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국가수사본부장뿐만 아니라 예탁원도 지금 연일 시위 중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탁원도 낙하산이에요. 검사 출신에 전혀 예탁원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게 정권 보험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일천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윤석열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만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이제 당선되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관계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해야 되잖아요. 경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살다 정경련 회장을 경제인 출신으로 안 하고 정치인 출신, 교수 출신 내려보내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는 낙하산 절대로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한 낙하산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정경련이 아니라 정경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정경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니은 받침이 아니라 이응. 예. 자꾸 뭔가 이상해요.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치라는 것은 오해를 사서는 안 되고 이해를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사면 되는데. 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뻔한 지금 이제 학교 폭력 문제로 온통 언론들이 기사를 더 많이 씁니다만 원천적으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보낸다. 이거는 전체 경찰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글부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경찰을 이렇게 화나게 해가지고 그러게요. 어떻게 선거를 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대통령의 뜻이 강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의 검사 출신들이 법조인 출신 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근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특히 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조금만 좀 아는 분들은 경찰이 지속적으로 이 수사권 독립해야 한다. 이 검찰의 부당한 지휘 우리 벗어나야 된다. 경찰의 실력도 커질 만큼 엄청나게 커졌다. 이게 수십 년 된 목소리잖아요. 근데 정순신 씨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나는 공판도 해봤고 수사도 해봐서 경찰의 수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내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찰로서는 상당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검서윤 파장입니다. 검서윤 파장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뭐 주변에서 이제 인사 추천하는 쪽에서도 그걸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검사 출신, 서울대 법대 그리고 또 윤석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서울대 법대 아니면 서울대 경제학과예요. 그러니까 한 대학의 두 학과만 인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더 호흡을 맞춰서 업무의 이 수행률을 더 높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사라는 건 왜 그러면은 예전에 그 숱한 지도자들도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 특정 지역에 그렇게만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인사라는 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국민 지지율도 높일 수가 있고요. 다양성, 형평성, 공감성인데 결국에는 이 학교 폭력 부분은 5년 전에 우리 KBS에서도 특별히 방송됐던 내용입니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죠. 실명은 안 밝혀졌지만 그러면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추천하면 안 되고 인사를 받는 사람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싶으면 거절하면 돼요. 아무리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지정을 하더라도 그 자리는 내가 안 맞는 자리가 있거든요. 정말 지식인이고 정말 양심이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리더라면 그런 자리가 왔을 때 오히려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자격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할 거 많이 했고 그만두겠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순신 씨 사태와 관련해서 웃긴 부분이 한 4가지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대통령실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 문제까지 우리가 검증을 합니까? 이거는 검증 시스템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증을 법무부에서 했거든요. 지금 사과는 경찰청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웃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처음 정순신 씨와 관련 논란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연좌제예요. 이게 뭐 말이 돼요? 라고 했다가 사의를 표명하니까 존중합니다.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게 너무 웃긴 일이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 정말 당황스러워요. 책임지는 것도 없고 다 그냥 뭐 남 책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정순신 씨의 이제 사의 표명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사과합니다라고 했고 변호사 탓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소송한 건 변호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죠. 그렇다면 본인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지 않을 거였다면 이 피해자 학부모랑 피해자 학생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사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라 나 그때 대법원까지가 판결받은 거는 변호사가 하라고 했어. 내 책임 아니야. 본인은 변호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사체계를 혁신한다는데 인사체계 혁신이 안 되는 거죠. 인사체계 혁신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획일성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왜 다양성이라는 게 불편한 줄 모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증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까지 지역도 고려해야 되고 출신 학교도 고려해야 되고 경력도 고려해야 되고 하지만 그게 더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우리의 경험으로. 그런데 지금은 인사 추천과 검증이 다 검찰이에요. 관련돼 있어요. 법무부 또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다 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검사가 잘 안 돼요. 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용어가 그러네요. 우스개로 말씀드리는 검사들이 검사를 못하는군요. 근데 우리 세상이 평등하지는 않잖아요. 불평등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힘과 인맥과 평판 이런 게 없으면 인권을 짓밟힘 당한 학생은 무시당해도 된다?
그러한 논리가 이번 사건 자칫 잘못해서 이분이 그냥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이 되면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거를 떠나서 처신과 염치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 공감이거든요. 여론은 가령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을 강조하는 것만 여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현장이 황폐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OTT 프로그램이 일타 스캔들이라고 바로 학교 폭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 지도자가 충분히 고려하고 인사에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면 모르셨대잖아요. 대통령실을. 저한테 화를 내세요. 이런 부분들이 잘 가만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거듭 이 학폭 논란물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검사 출신을 그 자리로 보내겠다고 마음 먹은 대통령의 그 마음. 그건 한마디로 경찰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 맛 좀 봐라 아닌가요? 장악하려고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그동안 그 수십 년에 걸친 검경수사권 조정의 논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경찰 부글부글할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알면서 딱 그 자리에 일부러 검사 출신을 정한다? 맛 좀 봐라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검찰 만능주의 사고에서 나온 것 같아요.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우리 코너를 통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당위성이고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서울법대가 일단 기준이고 검찰이 기준이고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우려는 방송통신위원장도 검찰 출신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국가대표 축구감독 자꾸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대표 축구감독을 검사 출신.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금도가 있죠. 자제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아니 근데 갑자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나오니까 금도가 깨진 느낌이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실 검증을 넘어서서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이것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검찰공화국 아니야라는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검찰 출신에 대해서 사회 곳곳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 자체가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 군부 엘리트를 사회 곳곳에 진짜 공적인 기관부터 시작해서 국회까지 국회의원들까지 다 밀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 2024년 총선 공천에 신뢰하는 검사 출신들 엘리트야. 그 사람들만이 정치권을 깨끗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그분들을 대규모로 공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몇 명쯤 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60명 정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는 50, 어디서는 60, 어디서는 100명이 넘는다 뭐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참 큰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딱 일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았던 거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 이유는 저는 이게 엄청난 파장이 왔다고 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과 워낙 파장이 컸다. 보이지 않는 파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 취약 연령을 45세로 줄이는 것도 일단 맘카페에 있다면 그건 끝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맘카페에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왜냐하면 주부청들이 확 돌아서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이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이상 주부청이거든요. 주부청에서 확 돌아서 버리면 그거는 거의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간파했다고 보고 더 늦어지면 큰일 나겠네. 더 글로리 현상 발생하겠는데 그러면 그 드라마를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빨리 걷어들였다고 봅니다. KBS에서 한 건 더 있다라는 거를 보도를 피해자가 했고. 한 명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고 또 그 친구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또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한 것들이 막 사이트에 커뮤니티에 뜨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 놔두면 훨씬 더 커진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되게 화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좀 인사 검증 체계도 그렇고 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때 다양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새삼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길 좀 기대해 보고요. 1시 34분 향해 가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고속도로 서울 쪽의 최대 정체 시간 오후 5시 무렵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곳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충청권에서 많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옥산부터 시작된 정체가 천안 분기점 쪽으로 23km 구간 이어집니다. 이후로 괜찮다가 북천안에서 입장 휴게소 쪽으로 속도가 다시 많이 떨어지는데요. 5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또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쪽으로 지체고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막히는 가운데 이 사이 당진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가고 계세요. 여기도 충주 분기점 부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뒤쪽으로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내일 바로 이분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년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 삼탕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이라는 전망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죠? 네네. 부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별 되겠죠. 변수가 없죠? 네. 표수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69석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7분이거든요. 국회의장 빼면 6분. 그럼 최소한 175석이 나와야 돼요. 부결표가. 예. 그게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부결될 때는 161표 예, 맞습니다. 나왔었다죠. 네. 예. 물론 그때 이제 불참한 네, 의원들도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한 숫자까지 고려해가지고 몇 표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된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또 한 190표 정도 부결표가 나왔어요. 그럼 뭐겠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탈표도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이탈표도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표수를 보고 참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농내 의원 때보다는 저는 부결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내 의원 때는 당내 여론보다는 전체 여론이 더 의식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부결표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많은 표가 나올 수는 없을 테고 만약에 근데 부결표가 나오면 아무리 무기명이라도 이게 또 3, 4명, 4, 5명이면 또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번에는 엄청난 타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과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일종의 최대 위기 국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엔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일이 초선 모임이나 심지어 좀 선소를 내왔던 이상민 또 조홍천 다 개별적으로 전해철 또 이원욱 다 만났거든요. 만나서 또 서론까지 그렇다면 반대표가 나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관심이 고조되고 주목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당 그 분포랑 똑같이 나와요 거의. 네.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힘 이탈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왜요? 네? 이런 사법 리스크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게 자기들이 그렇게 일부러 튀는 행동 안 해도 어차피 부결될 건데요. 아니 그래도 그냥 혹시 민주당에서 이탈표 나면 어떡하나 175표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도 또 국민의힘은 뭉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치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딱 의원 수대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높죠.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될까요? 다시 구속영장을 다른 건 수사와 관련해서 또 전 되풀이 될 것 같아요. 되풀이 된다. 네.
그럼 재판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야 되잖아요. 예. 뭐 김문기 씨 알았네 몰랐네 허위 사실 유포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요. 그냥 어디 바로 구속돼가지고 1심에서 법정 구속 이게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계속 가는 거죠. 현안들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판 나가야 되고 다시 검찰 수사받아야 되고 기소받아야 되고 또 체포영장 나오고 이런 것들이 총선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이 시작 날이죠. 저는 내일이 사실 공식적인 시작 날이죠. 그 이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이미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은 내일부터 시작돼서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근데 참 제가 한심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한테 깡패, 폭력배 이러한 단어를 써서 공격하는 것은 좀 상당히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민주당은 억울하니까 국회 앞이나 각 지역구에다가 플랜카드, 현수막을 많이 붙였어요. 김건희 특검해라. 50억 이거 조사 안 하냐? 막 이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이 국회 앞에다 또 어떤 현수막 붙였냐면 이재명이 살면 민주당이 죽는다. 메롱 막 이런 현수막도 붙였어요. 현수막 공해. 이거 국민들이 너무 짜증나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 정치 현상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검찰 대결을 보면서 이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떠오르거든요. 결국 무슨 내용이죠? 내용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결국 코끼리가 공화당의 상징 동물인데 계속 코끼리를 이야기하면 공화당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계속해서 이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검찰은 더 큰 끈을 끄집어내겠죠. 그러면 결국 그걸 헤쳐나오기는 힘들다면 저는 이건 대응대로 가되 담담하게 민생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정말 노조개혁인지 어떤 것이 연금개혁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중도층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이 먹히겠어요 지금. 되지 않을까 전쟁 중인데 지금 그런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장성철 소장이 플랜카드 얘기한 김에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래라고 공감하실 텐데요. 저도 어디 기사를 잘 보니까 작년 얼마 전에 법률 뭘 바꾼 게 있대요. 그래갖고서 정당들의 플랜카드는 거의 무제한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네. 구청장 허가 없이도 걸 수 있게끔 걸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이게 요소 위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전당 그 플랜카드가 365일 상시 게재돼 있어요. 맞습니다. 내용은 자꾸 조금씩 바뀌면서 격해져요. 365일 계속 걸려 있고요. 그 위치가 굉장히 빈도가 잦아요. 좋은 위치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냥 눈길이 가는 곳은 전부 다 정당 플랜카드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법 바꾼 사람들도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한테만 유리하게 그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건 잘못된 전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너무 심하다 싶어요. 정원장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빈도도 빈도고 위치도 위치지만 뭐 학생들이 다니는 횡단보도 근처에도 다 버젓이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데 그 내용이 점점 격해집니다. 문구도 교육상 좋지도 않고. 참 한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앙선관위가 나선다고 될까요? 안 되지. 법인데. 국회가 법을 바꿔버렸다는데. 다시 바꾸라고. 이런 문제는 저희 같은 언론에서 강력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공해입니다. 공해. 맞습니다. 플랜카드도 필요할 때 잠깐 걸 수 있어야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거지. 그럼요. 365일 있어 보세요. 사람들 짜증만 냅니다.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게 검증된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어떤 광고, 자랑 아니면 서로 상대 정당에 대한 격렬한 공격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기가 자기 지역구에 무슨 뭐 따냈다. 뭐 이거 하다가 그다음에 또 상대당 공격하는 거였다가 그냥 뭐 보름 간격인가 바꿔야 된대요. 이게 계속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같은 예산 통과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 그걸 본인이 했다고 그래요. 참. 아니, 총선 때까지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법 안 바꿀 것 같습니다. 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등장하지 않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통령, 윤핵관이 지금 사라졌어요. 이 전당대회에.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예요? 끝났다? 김기현 의원이 끝났다? 1차 경선에서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많다. 더 이상 안 움직여도 된다? 네. 이거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쨌든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분들의 수치가
김기현 후보를 앞선다? 아니면 위협한다? 그런 수치보다는 오차범위 이상으로 벌어져 있다. 우리가 참전 안 해도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김기현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말씀의 근거는 저는 안철수 당신표의 확장성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는 결국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윤심일 테고, 그러니까 땅 관련된 의혹이 아무리 제기돼도 뭐 땅 이렇게 뭐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론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고정표가 있는 천하람, 또 본인의 또 고정표가 있는 또 황교안. 예. 그러면은 더 표를 이른바 추격하고 있는 진영에서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밖에 없는데, 후보밖에 없는데 계속 좀 위축이 돼요. 최근에도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변수로 넘어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에 위축된 이런 지금 현재의 판세 구도가 김기현 후보 쪽은 약간 굳히게 들어간 모양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 측은 자신들이 2등할 수 있다. 그리고 결선 가면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있죠. 근데 그 돌풍이 뭐 본선 진출까지는 쫙 부는 것 같더니 뭐 계속 가열되지는 않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그래가지고 할까? 이제 오늘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공천과 관련해서 천하람 후보가 방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명 윤핵관이라든지 당직을 맡고 있던 분들은 지역구를 다 이제 뺏어가지고 수도권, 어려운 지역, 호남 이런 쪽에다 배치하겠다. 이런 승부수도 띄웠습니다. 또 김기현 후보 측도 보니까 땅땅 뭐 투기 계획 나오니까 수사 의뢰하겠다. 네네. 정면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역구를 옮겨야 된다 이게 별로 잘 안 먹혀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가 밑에 내려가서 지방의원까지 다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험지에 내보낸다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먹힙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잘 안 먹히는다는 현실 정치적 특성을 천하람 후보가 모를 리 없죠. 모를 리가 없는데 다만 다른 방법이 없죠. 이른바 이 젊은층 당원이랄지 뭐 이런 그 뭐 변화를 좀 추구하는 당원들을 그렇죠. 결집하기 위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올라갔는데 그 결집 이상이 잘 확장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 토론회도 계속 김기현 땅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뭔가 다른 이슈로 흘러가야 되는데 김기현 땅이 되니까 또 김기현으로 결집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김기현은 뭐 윤심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김기현이 무너지느냐? 또 안 무너지거든요. 윤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슈로 뭔가 좀 고삐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 전당대 판세가, 여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변수가 확등장하면서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잘 변화가 없는 거죠. 룰의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이준석 대표가 바람이 확 불 때는요, 민심에서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렇죠. 60%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이제 당원들도 이준석이 그러니까요. 관심이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금은 그게 빠져 있으니까. 일반 국민 상대 조사 결과는 아예 보도를 안 하잖아요. 한 군데 지난주에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때는 천하람 후보가 뭐 1등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룰상 반영이 안 되니까 별 의미 없는 조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보면 그 룰을 바꿔놓은 것도 참 신의 한 수예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전문가들이 견해를 듣는 거죠. 예. 혹시 조언해 주셨어요? 배 소장님이? 자꾸 그런 음모론 좀 제기하지 마세요. 자꾸? 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세 번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결과가 뭐 20%가 됐건 30%가 됐건 반영된다 그러면 그럼요.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 안 할 수가 크게 없고 보도하죠. 네. 보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당원들의 마음에도 흔들림을 줄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아예 그것을 원천 차단해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실제 이제 2021년 6월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돌풍의 핵심은 그 국민 여론조사가 발표됐을 그렇죠. 때 돌풍이었거든요. 이른바 그렇죠. 이제 밴드웨건이 이펙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그때는 야당이었던 때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이후에 중요한 선거들이 뭐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준석이 아니면 뭔가 당 자체가 안 변한다는 생각이 많은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있는 여당의 전당대회라는 거, 또 다 각자 대리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제약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김기현 후보는 이전에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심정을 좀 제대로 느끼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울산 땅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도둑질했지? 도둑질 아닌 거 증명해봐. 아니면은 팔을 안 비틀었는데 팔 비틀었지?
그래서 안 비틀은 거 네가 증명해봐. 이런 식의 비유를 써가면서 본인을 항변했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불유쾌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 하면서 당대표직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로남불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황교안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끝까지 가느냐? 네. 아니면은 생각해보니까 울산 땅 이거 별 의혹이 없네요. 저기 김기현 후보 지지합니다. 이럴지. 자기가 제일 먼저 울산 땅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근데 오늘도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한교안 후보는 오히려 자신으로 봤을 때는 신의 한 수죠. 왜냐하면 자기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마땅하지 않아도 이제 윤심 때문에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가더라도 이번에 제일 돋보였던 사람이 어쩌면 천안한 바람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바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도 어떻게 보면 황교안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 천하람 구도로 가야 천하람 후보는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이게 김기현 후보가 첫 번째 TV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십시오. 이 울산 역세권 KTX 땅 의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천하람 후보가 제기했다면 다른 양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퇴하라는 강경 발언도 황교안 후보를 나오면서 황교안 후보가 그 이후에 나오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나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일정하게 지지율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지지층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장 큰 광고 효과를 누린 사람은 황교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딴 건 몰라도 부정선거 얘기 이제 그만하는 건 아주 다행인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천하람 후보 측에 좀 조언을 해준 게 있어요. 당신 선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최고위원 선거도 중요한 거 아니냐. 봐라 안철수, 천하람 이걸 합치면 대략 한 35% 정도 나온다. 그럼 만약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표는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 한 표는 김용태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둘 다 최고위원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좀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것은 그러다가 또 연대하자고 그러잖아요. 좋지가 않다. 아니 근데 지금 뭐 같이 어디 가자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합동 연설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뭐 알바 썼어요. 막 우리는 안 썼어. 이래가지고 또 논쟁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수진이나 김재원이나 뭐 이런 사람을 찍겠냐. 그래서 이거는 선거 전략상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다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 없는 이번 전당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후보자 서로 간에 앙금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전당대의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람,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는 안 남아있을 때 하더라도 안철수, 이준석 사이에는 또 노원 앙금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리고 김기현, 한교안 두 사람 사이에서는 땅 앙금이 남아있을 테니까 좀 앙금이 범벅이 돼 있는 그런 이 연대가 힘든 그런 전당대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의 당 운영도 참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 이제 비대위예요.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12월, 1월 되면 비대위예요. 비대위. 양쪽 다? 다 비대위예요. 저 체제 가지고 총선 못 치러요. 체격은 제가 비대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진번동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정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